이 대표님 스스로 이념적 지향이랄까 가치적 지향이랄까 어떤 나는 보수주의자다. 뭐 나는 뭐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중도의 3점 척도를 항상 강제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치에서 큰 축은 자유주의자의 축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님은 두 분 다 자유주의자의 영역에 계셨던 대통령들이라고 저는 추억합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시고 집권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 일정한 연대를 통해 집권하시긴 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권한 뒤에 갖가지 문화적 제약에 대한 해금 조치 등을 단행하시는 등 굉장히 그런 자유주의적인 풍조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IMF 뒤에 불가피성이 있었으나 그런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도입하셨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보수적 자유주의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주의자라는 것이 뭐 의견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제 입장은 확고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자유주의자라 생각하고 저는 보수적 관점을 가진 자유주의자라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긴 한데 건국 전쟁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간단하게 뭐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통일의 대상입니까? 저는 헌법에 이거에서 저희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 통일에 대해서 관점을 좀 달리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식 부장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관련된 질문 해주시죠. 이 얘기를 안 여쭐 수가 없죠. 집권 여당, 야당 보수 야당 대표로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한 30대 대표셨는데 정권 교체 성공한 지 석 달 만에 사상 초유의 당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굉장히 크셨죠. 지금 서운한 감정보다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예. 보통 뭐 저희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선거 과정이나 아니면은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해가 축적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기고 난리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예. 지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전 투가 벌어지는 경우 봤어도 대선과 지선을 다 크게 대선과 지선을 이기고 나가지고 분풀이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결국은 당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저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당을 장악하려는 기도가 올바르게 있으셨다면은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이준석 쫓아내고 나경원 전당대회 못 나오게 하고 안철수 때리고 유승민 경기도지사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거라면은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잘 짜여진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셨다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님도 감정이 묻어난 게 작년 12월 국민의힘 탈당 선언문에서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진 분들은 10년 이상 앞으로 10년 이상 정치를 못하지만 나는 30년 뒤에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포부는 여전히 갖고 계신지요? 저는 마크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마크롱이라는 사람의 고민을 보면은 본인이 30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를 본인이 나중에 살아가지고 그 결과표를 받아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연금개혁이라는 것 프랑스에서 이렇게 달려들 때 프랑스 분들의 성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혁명까지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표현이 강렬한 분들인데 인기 떨어질 거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30년 뒤에 본인이
회고했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 사실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은 그런 현재 조류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을 제가 잘한다고 이제 평가해 주셨는데 제가 보수에 있었던 다른 주류 세력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효시를 쏘는 방향으로 자, 다 같이 가서 이재명을 죽여라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가지고 한 대 더 때리고 하는 거 제가 아마 잘했을 겁니다. 하면은 제가 아마 했으면은 거기서도 최고 수훈갑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빌런을 찾는 정치로는 윤석열 대통령식 정치로는 이재명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이준석이 쓰러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급기야는 김기현 대표까지 자신이 만들어 놓고 내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적이 없으면은 뭔가 심심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이재명과 싸우는 것보다는 저는 대한민국의 과제들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인간 사가 다 그렇듯이 정치도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성립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큰 전투를 같이 치른 사실상 한 동지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윤 대통령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은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처음 선거를 치러보는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심을 잡으시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점으로 표현되면은 중심을 잡는 능력이고 또 이게 혹시라도 또 단점으로 부각된다면은 완고하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이 있을 텐데요. 저는 대통령의 그런 장점이 발휘됐던 것이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탄압이나 공격에 있어서도 국민검사로서 국민이 바라는 수사를 하셨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 강점을 키워나가셨으면 좀 더 나은 통치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하고 지금은 그 강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다소 일방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나중에 또 장점을 얘기하실 그럴 때가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